네, 안녕하십니까 삽수 여러분. 오늘은 당뇨 바나톨 5강에 대해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처음 사례 그 4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톨로 혈당이 잘 조절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혈당이 잠시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반동인 경우도 있고요. 혈당이 세포 속으로 활발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의 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 필요한 당을 세포들이 끌어당기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포 분화 과정이 끝나면 혈당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혈당이 식후가 180 이하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나톨은 합병증 예방뿐만 아니라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잠시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동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녁 때 당이 떨어져서 반동 현상으로 새벽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침에 보통 공복에 약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받고 있는 약물 중에 혹시 시다글립틴, 자누비아정 이 제품명이고요. 그 다음에 랄라그루티드 처방이 있으시면은 담당 의와 상의해서 다른 약물로 교체하실 것을 권합니다. 최근 미 당뇨협회에서 이 두 약물이 췌장염과 췌장암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처방받고 있는 거 자누메테정이라든가 빅토자 펜주 있으면 다른 약으로 의사와 상담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췌장 내의 효소가 췌장을 공격하여서 손상을 일으킵니다. 중증 췌장염의 경우 출혈, 감염 및 영구적인 조직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몸에 유익한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이 없이는 몸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1개월만 식생활을 교정해도 몸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변화를 시작하며 몸은 그 음식을 기억하게 됩니다. 꼭꼭 씹어서 15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빨리 먹을 때하고 천천히 먹을 때하고 혈당의 차이가 크시죠. 그 다음에 당지수, GI 지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혈당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호르몬인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게 됩니다. 이 혈당이 급격히 GI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포도당을 100으로 잡았을 때요. 지수가 70 이상이면 하이고요. 미디엄은 55에서 69, 로우 당 지수는 55. 다냐 안 다냐의 기준이 아니고요. 얼마나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키냐의 기준입니다. 포도당이 100으로 터졌을 때 70 이상이냐 55 이하냐 기준에 따라서 왜냐면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하게 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혈당은 다시 급속하게 또 감소하게 되고요. 혈당이 떨어지면 또 공복감을 느끼게 되니까 당이 너무 급하게 증가되면 또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서 당을 저장하게 되는 장소가 간, 근육이 아니라 지방세포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살이 찌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면 이제 췌장이 피곤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당을 올리는 요소들, 특히 백설탕 같은 것들, 포도당, 옥수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감자도 급격하게 당을 올리는 당지수가 상당히 높은 음식들입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따졌을 때 스테비아가 44, 안전하죠. 설탕은 65, 결정과당이 19 이렇게 됩니다. 혈당 변화 보시면 쌀밥하고 현미를 비교했는데 노란색이 이게 현미밥이거든요. 보시면 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0분, 120분 따랐을 때 60으로 조절이 되는데 쌀밥인 경우에는 치고 올라가죠. 소화 식생 30분 후에 치고 올라가서 60분 후에는 120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현미밥 수준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백미가 GI 지수가 84고요. 현미는 52라서 천천히 당을 이렇게 낮게 유지를 해주는데 백미는 치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이렇게 폭도 커지고요. 인슐린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도 쌀밥을 보시면 치고 올라가서 인슐린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근데 현미는 인슐린 분비량도 적고 천천히 낮고 폭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제해 주세요. 예,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이제 옥수수이기 때문에 옥수수, 수박 같은 거, 뭐 감자, 당근, 산마, 옥수수, 참마 65도니까 이 마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우유에다가 마 타서 드시는데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마도 75가 넘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아서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유도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요. 식빵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전매비 빵만 떡만 드시고도 당뇨 걸리신 분도 봤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추천하는 음식들은 이런 걸 보여드렸더니 먹을 게 뭐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먹을 게 많죠. 네, 다 장치 낮은 것들입니다. 예, 이것도 즐겨 드시면 됩니다.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멀리하자. 네, 당부화 지수는 당 지수와 더불어 실제로 먹는 음식의 양까지 고려하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당부화 지수는 당 지수보다도 음식을 통한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상상을 더 잘 반영합니다. 예, 배우고요. 10분별로 대두콩이 당 지수가 18이네요. 예. 지중해 식단,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통밀, 올리브유가 풍부하고 건강과 장수에 이로운 식단으로 전평이 나 있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계란에 지금 살충제 성분 나와서 지금 시끄럽죠. 뭐 250개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이야기라고 해요. 독은 독이고요.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독이 적은 미량이지만 인체 내에서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전체 혈관을 다 털고 돌았을 때 약한 부위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손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일단 안 좋으신 분들, 정상적인 사람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당지수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염려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으깨거나 갈아서 분말로 만들거나 환으로 만든 것들이 훨씬 더 해롭습니다. 왜냐면 먹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먹는 양들이. 만약에 돼지 감자 같은 경우를 이거 즙을 내거나 갈아서 분말로 드시거나 형태로 드시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까서 놔둬요. 한 두세 개 먹으면 많이 먹는 거거든요. 많이 먹어야 한 개, 두 개 먹으면 질려서 못 먹는데 으깨서 깨서 다른 재료에 넣어서 포함시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으로 감자 삶은 거 넣으시면 아시겠지만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죠. 감자 몇 개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으깨서 즙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고용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고용량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중해식 식식단, 생선도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요. 특히 명태, 표고버섯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현미유 샐러드, 식이섬유 부화성 비타민이 많죠. 연어구이, 삼치구이. 지금은 생선들이 거의 수은 농도가 거의 다 깊은 물고기든 낮은 곳에 사는 물고기든 상관없이 수은이 검출되는 걸로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셔야지 이거 수은이 배출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반찬에 꼭 넣어서 생선을 먹으면 수은 중독됩니다. 현미 잡곡밥, 통밀 식빵 이거 드시면 되고요. 741칼로리 식사 맛있게 즐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말씀드리는 게 밀가루 음식인데 먹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안 먹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드실 때는 즐겁게. 가색 지방을 늘리자. 지방이 13%고요. 물이 66%죠. 물도 중요합니다. 되게 나중에 물도 말씀드릴 텐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고요. 가색 지방을 늘리는 게 좋은데 가색 지방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어깨 쪽이시죠. 어깨 쪽. 어깨 쪽에 냉찜질 같은 거 좋습니다. 이게 백색지방이고 가색지방인데 흰색지방과 가색지방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갈색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흰색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이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영양분을 소모하는 가지고요. 얘는 흰색지방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급속하게 지방을 태워버리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좀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이 중금속 같은 거, 그 다음에 합성물질들을 많이 여기다가 포집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서 합성물질이 너무 많이 혈중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살을 빼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갈색지방이 있는 많이 부위 이쪽 어깨 이쪽 있죠? 예, 그 냉찜질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태워서 쓰게 되는 거죠. 예, 460배, 예, 6,000칼로리, 1g 6,000칼로리 소변, 근육 1g이 13kcal 소진하는 것. 성인에도 갈색지방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베이스 지방세포. 네. 비만인들은 대사활동을 하는 갈색지방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비만인들은 후에 당뇨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앓는 환자들은 갈색지방이 적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대사활동을 하는 갈색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갈색지방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하실 때까지 운동, 근육 쪽에 특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갈색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갈색지방을 더 만들거나 갈색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점이 바로 이 분야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갈색지방을 더 만들어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체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력 운동 하시고 캡사이신 아시죠? 고추 낮은 온도에서 변화 온도가 변화되게 되면 낮은 온도 아까 제가 냉찜질 냉목욕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어깨 부위에 있는 갈색지방이 활성화됩니다. 근력 운동도 하시면 좋은데 이건 당대사 되신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강하게 하셔야 되고요. 견갑골 스트레칭 하기. 갈색지방 스트레칭만 해도 됩니다. 견갑골. 갈색지방은 성인이 되면 거의 사라져 견갑골 겨드랑이 목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갈색지방 세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견갑골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어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자주 어깨를 돌려주십시오. 지실험 자료고요. 액상과당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의 분비를 줄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모릅니다. 이게 때문에 탄수화물을 마시다 보면 더 맛있게 되는 거죠. 드시다 보면 우리가 설탕만 따져도 한 티스푼 먹으면 어떻게 더 먹습니까? 질린데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액상과당은 식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됩니다. 예, 혈당 검사 해보셨습니까? 내고요. 당뇨병이 진실한 자료에서 당뇨 환자의 경우 공복 혈당이 126을 넘게 되면 합병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300만 명으로 성인 7%에서 8%이며 환자 중 5%는 진단 당시부터 당뇨병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5%는 당뇨병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신다는 거고요. 2014년 현재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과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에서 환자 4명 중 1명은 본인이 당뇨 환자인 줄 모르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의 급격히 증가할 때 당뇨병성 족부교양 4분의 1명꼴로 다시 절단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는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형 당뇨의 특징은 마른형 당뇨가 많고요. 췌장이 쉽게 폐하게 됩니다. 예, 췌장이. E형 당뇨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5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경구혈당 강화제에 반응이 없게 됩니다. E형 당뇨 환자. E형 당뇨 환자들은 당뇨병 진단받고 당뇨약을 5년에서 10년 먹게 되면 반응이 없어요. 예. E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와 혈당관리 지침에서 추천한 내용이고요. 당뇨병 유료 환자 2,000명, 3,000명 중에 30, 40%가 당뇨 합병증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형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보통 당뇨약을 뭐 한 달치 처방받으면 뭐 몇만 원에 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걸로 당 수치가 조절되며 당뇨병이 치료되신 걸로 판단하셔서 합병증이 안 올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넘어가시면 약이 안 듣기 시작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 투여하자는 말이 나오고 복합 처방 들어갔다가 복합 처방도 좀 많이 위험하고요. 저혈당 쇼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 인슐린 주사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또 인슐린 하시면 또 그 많은 또 부작용이 있고요. 예. 혈관이 치료되지 않으면 절대로 당뇨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단백질과 지방은 채소, 식물성 기름, 콩, 간장, 견과류, 올리브유 좋고요. 가장 좋은 탄수화물은 과일과 채소수.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현미, 오븐 도우미로 드시면 좋고요. 생선은 방사능 문제로 근에서 잡힌 것을 섭취해야 되고요. 원에서 잡히는 명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숭어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가금류는 지방은 유배 있고 고기에 침투되어 있지 않으므로 껍데기 없이 먹으면 되고요. 가장 나쁜 단백질과 지방은 붉은 고기와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하셔야 되고 영양보충제에는 크롬과 비타민 E, 마그네슘, 바다륨 같은 거 좋고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식욕 감퇴하고 칼로리 섭취 억제시키는 거고요. 단백질 섭취는 췌장을 자극해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니까 쇠고기 달걀이 좋고요. 아마시오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킵니다. 식초, 레몬 주스는 30% 혈당치를 낮추고 사과 식초도 좋고요. 계피는 신진대사 촉진시키고 당대사 20배까지 촉진합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계피나든가 특히 약성이 강한 것들은 바나토라고 코큐텐, 멀티비타민 요 법을 수신율이 좋아졌을 때 그때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A, C, K, 마그네슘, 아연, 크롬 다 영양소가 있고 인슐린 작용 촉진하고 포도당을 규제하고요. 피하는 음식은 포화,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이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혈관 염증을. 설탕,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은 뭐 떡 같은 거, 빵 이런 것들입니다. 빵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이제 아시죠? 덜 정제시킨 거, 통밀빵 같은 거 드시면 바랍니다. 우유 섭취 금지하셔야 되고요. 췌장을 손상시키고요. 당뇨병을 발병시키는 인자입니다. 복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과다 분비, 모발 미네랄 검사와 현대인의 영양결핍, 영양결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식사를 균형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상당한 영양결핍과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클로라 됐든 아마시, 블루베리, 종합 비타민 미네랄 보충이 필요합니다. 약 없이 당뇨병 얘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탄수화물이 당뇨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건강한 복합 탄수화물이 예방을 돕는다. 쌀의 비중을 줄고 서구의 식습관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유전자의 형질이 나타나기 쉽다. 가공 과정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가공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냥 통째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꼭 가공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의 열쇠는 있지만 작동에 문제가 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류에 쌓여 있다. 생물학적 자물쇠를 깨끗이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방이 섭취만 제한하는 식단. 전 당뇨 환자, 아마시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 감소. 아마시에는 가용성 섬유질, 리그난 성분, 오메가3, 알파리몰렌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고요. 동물성 지방 때문에 인슐린 수용체의 부분이 막힙니다. 웬만하면 식물성 지방, 아마시유로나 들깨 드시면 됩니다. 근육세포 속에 포함된 지방이 자물쇠 속에 껌처럼 열쇠를 소용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세포 내의 지방은 허리둘레의 지방과 다르다. 근육세포 내의 지방이 증가하면 당뇨병이 증가합니다. 금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필요하고요. 동물성 식품은 최대한 피하시면 좋고요. 식물성 기름은 최소화로 하고 트랜스 지방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우선 섭취해야 되고 채소, 과일, 콩, 곡류, 특히 당뇨자들은 콩이 좋습니다. 설탕과 꿀, 커피 믹스 섭취 금지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꿀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단순당이시기 때문에 당을 상당히 높여서 혈관을 많이 손상시킵니다. 현미 속에 가마 오리지널 혈당치 조절 효과가 있고요. 현미 드시면 되고요. 콩식이 이자베타세포를 재생한다는 인하대학교 논문도 있고요. 호두가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해서 호두도 좋습니다. 아연 섭취하시면 좋고요. 멀티비타민 계를 하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체중 감량하셔야 되고 당뇨주의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반드시 섭취하셔야 됩니다. 역시 쌀 소비량이 370g, 쌀 많이 늘고 지금 수입량이 너무 늘었죠, 미리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탄수화물 탐닉이 위험한 이유는 담배나 마약처럼 금기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항상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으니까요. 밀가루 음식은 포만감을 유발할 만한 시간을 안 줍니다. 대부분 5분 내에 식사가 하게 되죠. 포만감 없이 먹게 되니까 과식하게 되고 칼로리도 높아지고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죠.
장 속에 비게 되면 장에서는 글레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서 식욕을 자극하게 되고요. 글레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장이 차게 되면 지방세포에서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하게 돼서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아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런 느끼는 거죠.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은 20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20분 먹습니까? 거의 5분에서 10분 사이 다 먹죠. 식사 시간이 빠르게 흡수가 빠르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교란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식욕이 생기게 되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먹었던 경우에는 인슐린이나 렙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몸에서 일종의 둔감함, 무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그만 먹게 하는 제동작동이 중단돼서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탐색하게 됩니다. 악순환을 걷게 되죠.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고탄수화물, 순간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쾌감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탄수화물 식품이죠. 그 입자가 가늘게 되는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빠르며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큰 문제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고 설탕도 마찬가지고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맛을 더 좋게 한다는 이유로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에 과부하를 주는 거죠. 과부하를 안 준 건 이상하죠. 과부하를 줄 수밖에 없었고, 햄버거, 도넛, 크루아상, 크래커, 와플 같은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모두 당부화 지수가 20 이상이 되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것들 섭취 빈도가 여드름 환자에게서 정상인보다도 통계학적으로도 유효하게 높았고요. 최소 17%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여드름을 발생 혹은 악화시키는 거다 들었습니다. 여드름 있는 분들은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 햄버거, 도넛, 크루아상, 크래커, 와플 드시면 안 돼요. 패스트푸드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인슐린은 세포 조직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 흡수를 도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통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에는 비상등이 켜집니다. 음식이 통제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두뇌 회전도 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한 다이어트가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대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죠. 우리 몸의 에너지 중에 흔히 쓰는 에너지가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당장 급한 에너지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 주의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굶거나 갑자기 음식량을 줄여서 섭취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식욕 증강 물질이 나오고 공복감이 자극돼서 본인도 모르게 먹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다이어트, 식이 조절한 다이어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와 밀가루 이제 수직호에 24시 약사 당뇨 관리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저는 구로도서관에서 빌렸는데 갈색인 밀가루는 염소가스를 사용해서 표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협회에는 염소가스를 사충제로 분류하면서 또한 이것을 강한 자극과 흡입 시 취사 위험이 있는 밀가루 표백제 위에 노화와 산화물질로 정리합니다. 밀과 접촉하게 되면 염소가스는 알록산이라는 또 다른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은 췌장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못하네요. 알록산은 췌장을 잘 파괴하므로 과학자들은 당뇨를 유발하는 동물을 이용한 임상실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백된 하얀 밀가루가 알록산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표백제로 쓰니까요. 밀가루 음식 먹고 알레르기 쇼크, 생명까지도 위험을 받는 아나팔락시스라고 해서 쇼크가 온다는 얘기고요. 알레르기 쇼크가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백질 때문에 변형된 단백질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공하는 과정에서나 재배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물질들도 문제가 되겠죠.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게 좋으시고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육류에는 포화지방이 많고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류를 먹되 살코기 위주로 먹으라고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을 먹이지 않고. 옥수수 습격이라고 이제 SBS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인데 풀에는 오메가3가 옥수수에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풀에는 오메가3가 많아요. 옥수수에는 오메가6가 많습니다. 지방산 권장 비율이 1대1에서 4.1인데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보통 1대1이거나 4대1이어야 되는데 오메가6 지방산의 부작용을 보시면 오메가6 지방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고요. 심장병의 유발도 촉진시키고요.
혈소판의 응고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메가6는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를 시키므로 지방 조직도 늘어나고요. 최근에 발견한 바로는 오메가6가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달걀 6개를 가져다가 조사했는데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양의 오메가6가 함유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율이 거의 20대 1이 된 자연 상태의 달걀의 비율이 1대 1인 것이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동물들이 곡물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옥수수사료를 먹고 자란 닭의 경우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대부분 오메가6 지방산이기 때문이죠. 예, 60대 1 옥수수 지방산 비율은요. 쇠고기 지방산 비율이 108대 1 달걀의 지방산 비율이 60대 1로 조사가 됐고요. 자, 정상 체중과 비만 체중의 오메가3와 6 비율을 검사해 봤더니 고도 지방의 지방산 비율이 보통 92대 1, 128대 1 이렇게 되고요. 비만인의 지방산 비율이 50대 1, 정상인의 지방산 비율은 11대 1이었습니다. 토니 힐버트 교수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주로 발견되는 위치는 세포막인데 모든 세포의 주변에는 매우 얇은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이 두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메가3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세포 안에서 세포막 전체가 더 빠르게 기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세포막의 활발성을 좌우합니다. 이것은 세포의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오메가6는 지방의 세포의 크기를 키우며 암을 유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양파 섭취를 늘리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